부산 시민 여러분,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6 부산시장 선거,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의 첫 토론회에서 나온 역대급 설전. 지금 바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번 토론은 여느 후보자 토론회와는 달리 서로의 눈을 보면서 두 후보자께서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한 테이블에 모셔봤는데요.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두 발언인데요. 모두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그리고 대규모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개폐식 동구장을 만든다면 수요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야구 시즌에는 야구 경기를, 그리고 야구가 열리지 않는 시즌에는 대규모 공연을 유치를 해가지고 부산역과 데크길로 10분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서울, 대전, 광주 여기에 배우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이 배우 수요를 전부 다 흡수를 할 수 있고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야구장 말씀하시는데요. 사직야구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사직구장을 생활체육구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 후보님, 네. 지금 제가 주도권이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우리 후보님께서. 간단히 제 30초 안에 쓸게요. 산업은행 다 해서 300조짜리 정부고시까지 끝내놓고 우리 전재수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고 이게 플래카드 든 거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그 쉬운 거, 정부고시 끝내놓은 거 바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투자공사 하겠다 그래요. 투자공사 50조? 옛날 정책금융공사도 실패한 모델이고요. 그거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못한 게 저 때문이다.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반대는 민주당이 다 해놓고. 남 탓하시는 게 남 탓을 하게 돼 있죠. 말씀을. 왜냐하면 정부고시까지 끝내놓고 모든 게 끝났는데 한 줄이 있는 그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 그거 안 바꿔줘 갖고 지금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거꾸로 제가 1분 30초 다 드렸습니다. 네, 아니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10초. 됩니다. 그리고 그 금정산 국립공원도 저희가 다 해놓은 거를 마지막에 와서 도장 찍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밑에서 다 한 일을 갖다가 시간 도장 다 안 됐고요. 찍어주면 그러니까 우리 그게 발목 잡는 거죠. 후보당과 우리 전재수 후보도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모든 걸 프레임을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현실을 꿰맞추려고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이 왜 안 됐느냐에 대해서 저도 안 된 게 안타깝고 저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근데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히고 그 누구 때문에 안 됐는지는 분명히 밝혀야죠. 산업은행 이전이 안 된 것은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된 겁니다. 정부고시까지 끝냈다는 건 다 끝냈다는 거예요.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비전도 바꿨습니다. 지역 성장 중심형 그 정책금융기관으로. 그런데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왜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시장한테 떠맡기려고 그럽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본인 이름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리고 이거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대표 발의한 분이 내용도 몰라요? 그래놓고 나중에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시쳇말로 꼬리를 내리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계속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그 무책임을 무한히 끌고 가면서 그 책임을 오히려 상대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이게 저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얼굴이 그래서 이런 정치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정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셈법으로 내가 유리한 건 하고 상대가 유리할 것 같은 거는 안 해주고 이러면 지역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하고
투자금융공사를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산업은행은 300조를 가진 금융기관이고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드는데 산업은행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이걸 매기 역할을 합니다. 불경 남북권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기 역할을 하는데 그 매기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 놔두고 다 해놓은 일을 놔두고 투자금융공사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시가 거기에 또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투자할 여력 없습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포장을 하느냐고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경찰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가지고 지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3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자, 30초 됐습니다. 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빠져나가시잖아요.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지 그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그 사실들이 밝혀진 게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 봐 그렇잖아요. 천정국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제가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천정국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정국에 가서 만난 것은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수사 결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가셨죠? 다시 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라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종결 처리된 이 수사를 가지고 우리 수사 후보님께서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에 그걸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까르띠에 전재수가 시계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까르띠에 후보님.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의심되는 나와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예. 받은 겁니까? 후보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제가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처음에 그 진술이 있었던 그 똑같은 진술을 한 것에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지금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진술을 한 그 내용을 합수보는 지금 여당 후보인 우리 전재수 후보 때문에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후보는 여전히 받았냐 안 받았냐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찝찝하게 시장을 옹립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또 시정이 중단되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얼마나 무서운 처벌을 받는지 아시잖아요. 그거는 시정을 계속 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 수사 결과에 어디 우리 전재수 의원이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돼 있습니까? 받았다고 돼 있는 건 있습니까? 받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돼 있다고 해야죠. 의심되는 그러면 정황이 제가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종결 묻겠습니다. 처리된 자, 수사를 30초 됐으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전재수 후보의 그 친구라는 분이 그 까르띠에 시계를 어떻게 갖고 있죠? 그분이 누군지도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그 설명을 해보시죠. 자, 후보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여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부산 피해가지 시민들께 마시고요.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는 보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님께서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이제 마십시오. 됐죠, 30초? 네, 예. 덜 됐습니다. 자, 덜 됐다고 10초 말씀을 남았습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10초 그렇기 더 때문에 말씀해 저는 수사 과정에서 일체 불법적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진술을 했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꾸만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나왔으니까 질문하지 마라 그러고 남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 똑같은 혐의를 받았던 분들은 무혐의 처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저는 진술만 됐고 있을 뿐이고 제가 지금 권성동 의원은 차고 넘치는 제가 증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게 후보 등록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후보 선언을 했나요? 그 다음 날 바로 합수부가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면제를 해줬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특검 추진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미 그 법적으로 그 제기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게 돼요. 그 까르띠에 시계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전재수 후보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까르띠에 시계를 수리를 맡기는 이런 어떤 그게 어디에서 그 시계가 난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걸 갖고 전재수 후보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 시민들이 예를 들면 거짓말 말씀을 하시는데요. LCT만 하더라도 우리 후보님께서 누가 팔라 그랬습니까? LCT 팔겠다라고 시민들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LCT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공약은 관사를 내놓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고 그 공약은 지켰습니다. 지금 도모원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됐고 LCT를 팔겠다는 약속은 제가 그 기자가 묻는데 제가 답변을 한 건데 시민들에게 그걸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뭐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 팔겠다고 제가 공언을 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일종의 전세 피해자가 돼서 그 집을 지금 옮길 수가 없어서 저희 개인 사정으로 이걸 지금 못 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다 제가 기부를 했고 또 고액의 기부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미안한 마음에 지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약속이 이행 중인 거기 때문에 LCT를 제가 언제까지 팔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팔겠다 그래 놓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안 파셨는데 LCT가 아니 거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아야 될 상황, 팔아야 되겠다라고 그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신 그때 그 상황은 그 LCT가 복마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 얽혀가지고 브로커 얽혀가지고 또 특혜 분양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팔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안 팔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산 시민들이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0년 뒤에 팔 건지 20년 뒤에 팔 건지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 조금 좀 너무 좀 가볍게 네.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 전에 AI 뭐 발표를 하시면서 서부산을 AI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AI 산업을 진흥하고 AI를 모든 분야에 입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력이죠. 아닙니다. 전력이 아니고 기존 제조업이 어느 정도 이게 베이스가 돼야 거기 AI를 더하고 자, 입힐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AI 산업을 진흥하겠다 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관리하고 이용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거점을 만들겠다. 어떤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전력만 잡아먹고 빅테크들이 자기들 필요한 그 데이터 센터 운영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 데이터 인프라를 깔아왔습니다. 빅웨이브를 만들어서 그 빅웨이브를 통해서 지금 공공 데이터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진 것이에요. 그럼 이거를 민간이 이용하게 하는 사업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혁신의 인프라를 깔았다고 하는 것 중에 이 데이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산업에 저희가 AI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정우 수석이 무슨 AI 수석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허당이에요, 허당. AI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부산 시민만 믿고 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께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어나가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18명 국회의원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었던 민주당 국회의원, 삼성 국회의원 전재수가 왜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전재수에게 일을 맡겨놨더니 일 하나만큼은 잘하더라. 일을 시작했다 하면 실적과 성과를 내더라라고 하는 이 평가 때문에 18명 중에 유일한 민주당의 삼성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 해양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사법, 금융, 기업을 직접 가식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으고 거기다가 전재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경륜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반드시 우리 부산 해양수도 꿈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지만 조금 더 넓게는 부산, 울산, 경남을 위한 일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아니고 청년과 바다, 기회와 바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재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부산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오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도 없는 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잠시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밀어놓겠다고 합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왕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죄가 있으면 죄를 받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면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것을 표의 심판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지금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실험할 시간도 없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바로 대표 발의한 분이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동안 모든 걸 통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산업은행 이전 저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부산을 해양과 물류 금융도시로 만들려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시민들이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져줄 리더십을 창출해 주십시오. 정책 대결보다 날 선 비판이 더 뜨거웠던 첫 토론회였습니다. 과연 부산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 이어질 선거 소식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